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서부터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 1대1로 맞붙을 때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완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스코어도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51대 32, 이낙연에 대해서는 51대 30, 연령별로는 40대만 빼놓고 전 연령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호남에서도 비록 오차 범위 내이지만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고공행진, 파죽지세, 그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런 환경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권판을 주도할 수 있는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과 이재명, 이강과 이낙연 일중, 이강 일중의 구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일강 일중 일약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33대 27, 이낙연은 11, 그다지 크지 않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만큼은 분명합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7대 21대 1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격차로 일강 일중 일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의 주가를 띄워주고 윤석열이 차기 대선의 대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데는 문재인의 끊임없는 무능 시리즈가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백신 무능.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는 사진들이 신문에 실릴 때마다 이 문재인의 끔찍한 백신 무능에 대한 분노는 치솟아 오릅니다.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많은 젊은이들의 실업 고통, 일반 국민들의 생고생, 이런 것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더 지속이 될 것이며 선진국에 비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판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에게 로또가 됐던 코로나, 내년 대통령 선거판에 문재인에게 철퇴를 가하는 저승사자가 될지 모릅니다. 문재인의 끊임없는 인사 코미디. 김어준의 방송에 50여 차례 출연을 해서 K방역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선동적 반송이나 하고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따위 식의 논리를 전개했던 국립암센터에 김호란 교수를 떡하니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백신 구입에 관한 무능 때문에 선거에서 여권이 참패를 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점증되는데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을 떡하니 청와대의 방역 백신 사령탑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할지도 모르겠거니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에 맡기면 되는 일을 청와대 저런 자리를 신설을 하면 옥상 옥이 되고 감나라 배나라 참견만 하고 백신과 방역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혼란이야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자신의 법무법인 부산에 같이 근무했던 여성 변호사 김혜숙을 인사수석에 발탁을 해서 완전히 우물안 깨구리의 좁은 시각을 드러냈던 문재인. 세상과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이 인사수석을 하니까 김호란 방역기획과 같은 인사 코미디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란 교수의 남편은 지난해 총선에서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된 인물입니다. 전략공천을 했었죠. 전략공천을 해서 낙선한 것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팔아먹은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이런 무능 코미디가 지속이 되면 윤석열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3번, 가속되는 야권 통합.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통합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 다음에 통합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그런 순리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먼저 합치고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이 순리적입니다. 4번,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표방하는 정당,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문제에 주력하는 어떤 테마를 가진 테마 정당, 이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대통령 선거판에서 하나의 물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청년이나 기후변화 이런 정책에 관련된 일들은 분류하자면 가지에 속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한국 현대사와 가치관과 이념과 이런 거를 줄기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거나 존재 자체는 그런 줄기를 가진 줄기정당이라는 것. 윤석열 전 총장은 가지정당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인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